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이번 주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장중에 3%까지 급락을 했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줘서 1.63%로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3.58%까지 급락을 했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1.6%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의 원인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에 타격을 했다. 이게 지금 오늘 10시 48분, 그러니까 11시 정도에 이제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분봉을 보시면 이 11시, 10시부터 지금 급락이 나오죠. 10시, 11시가 급락이 나오고 12시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모습도 보시면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 또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자, 보세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는 지금 치고받고 한 번씩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확전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곧바로 회복되면서 조금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시면 저번 지금 거의 크게 3주 연속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크게 3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 코스닥의 이제 수급 추세선을 그어 보면 지금 추세가 거의 추세선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까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모습도 보시면 지금 추세선의 모습이 거의 이렇게 추세선,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더 밀리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부분이 차지하는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입니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다 뭐예요? 반도체죠? 자, 반도체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거의 몇 퍼센트?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실적이 어떻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6조 5천억 원의 이제 어닝 쇼크였죠. 그러다 올해는 37조로 회복되고 내년에는 52조, 내후년에는 6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에 7조 7억 적자였다가요. 올해는 드라마틱하게 14조 5천억 흑자, 내년에는 20조 흑자, 그다음 2026년에는 24조 흑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이렇게 급증하는데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 절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다시 저는 바닥권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우상향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2차 전지가 많죠. 에코프로 BM 시총 1위, 그 다음에 지금은 M&A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에코프로 시총 2위,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엔캠 시총 5위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2,300억 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6,300억대, 작년에는 1,560억이었죠. 올해는 지금 2,300억대, 내년에는 6,300억대, 그 다음에 2026년에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도 보시면 지금 올해 1분기까지에는 지금 소폭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2분기에는 424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829억 흑자 전환. 그러니까 지금 작년 3분기에 459억,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지금 올해 3분기에는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도 그 반도체 종목들이 많죠. 자, 리노공업, HPSP,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자, 이런 종목들이 다 반도체 종목들인데, 반도체 종목들 실적 좋은 거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밀리기보다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가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6% 빠졌습니다. 지금도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고점 대비 5% 정도 빠졌어요. 미국의 지금 3대 증시가 지금 뭐 거의 4월 초나 3월 후반부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1% 정도 빠져 있는데 고점 대비 15%나 빠졌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조금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가겠습니다. 유럽 독일도 고점 대비 한 4%, 프랑스도 고점 대비 한 3%. 예, 유럽은 좀 양호하게 조금 조정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빅테크 실적입니다. 실적. 자, 미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빅테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런 기술 섹터가 연말까지 15%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정이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최근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에 인터넷 기업들의 이 소비자 지출 동향이 강력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광고 성장도 탄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AI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지출이 예산의 최대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AI, 이 GPU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실적도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을 한다. 당연히 미국 증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로 잡으셔야 될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TSMC가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무려 10조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가 성장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16.5%나 껑충 뛰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 업체죠. 설계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팹리스 업체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거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데가 이 TSMC인데, TSMC의 주요 고객들이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금 거의 독점적인 AI 반도체
이 GPU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매출도 1분기보다 4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분기 매출적으로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AI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AI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다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정고점 돌파 이후에 좀 밀리긴 했지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만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했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구간의 저점 라인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 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낸 이후에 좀 조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I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반도체가 조정하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AI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의 조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8% 빠졌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추세를 보시면 지금 구간이 거의 상승 추세선 하단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많이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자,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HD 현대 일렉트릭의 모습이 최근에 이런 고점에서의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도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보다는 지금 관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너무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는 못 따라가겠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관망세고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찰병을 좀 보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인데요.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자, 보시면 테슬라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전반적으로 추세가 안 좋은 모습, 시세가 안 좋은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시면요. 자, 올해 1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573억. 작년 1분기에 5천억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800억. 작년 2분기 3,400억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9,200억으로 작년 3분기 5,100억 대비해서 급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지금 바닥 수준이다.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양극재 대장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최근에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근데 주가가 오늘도 급락을 하는데 그렇게 안 빠집니다. 이제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D의 실적을 보시면 올해 1분기는 10억 적자 예상하지만 2분기에는 424억, 3분기에는 지금 829억으로 이제 2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다른 양극재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뭘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가가 현재 바닥 수준이죠. 근데 외국인은 어때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전망치도 보시면 올해 1분기는 247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고, 2분기는 400억 정도 영업이익, 3분기는 649억. 보면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 저점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최근에는 지금 바닥권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 1분기는 거의 6천억으로 작년 1분기 7천억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그 다음 올해 2분기에는 8천억으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3분기 때부터는 좀 급격하게 좀 회복, 2분기 때부터 하지만 3분기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뭐 에코프로 PM이라든가 포스코 PM에 비해서 조금 더 추세가 안 좋지만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2차 전지도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올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강력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냐? 톤당 11만 1,500 이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이제는 하락해서 지금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이 시세에 반영이 되면 구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이 리튬 시세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양극재 관련주하고 리튬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1위 리튬 생산업체는 미국의 엘보만입니다. 엘보만. 근데 이 엘보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하향 리포트가 나오다가 이제는 상향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았다 그러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7달러에서 156달러로 높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엘보말은 전체 매출의 60에서 70%가 리튬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엘보말의 실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지금 세계 최대 규모로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 미국, 호주, 칠레 등에서 지금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이 탄산 리튬 재고가 지난달부터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률은 20%대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리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보면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금 941기가와트시, 내년에는 1테라와트시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데, 보면 올해 전기차용 2차전 수요는 941기가와트시, 작년에 710기가와트시에 비교하면은 올해는 배터리는 32.5%나 성장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배터리 쪽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내년에는 1테라와트시를 넘어서는 1244
기가와트시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는 3테라와트시, 3000기가와트시겠죠? 그 다음에 2035년도에는 5.5테라와트시, 5500기가와트시겠죠. 이렇게 계속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성장세가 높은 북미 시장은 2030년도까지 806기가와트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서 거의 80%에 달하죠. 이 배터리 빅뱅이 지금 2025년부터 폭발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 북미 시장이 커진 거에 따른 그런 수혜를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다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도 지금 2030년도까지 762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북미 시장은 800이 넘고 유럽은 76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시장은 북미 시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럽보다. 근데 지금 북미 시장을 K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예상 판매량은 지금 1655만 대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작년 대비해서 16%, 아마 제가 봤을 때 10% 후반에서 거의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전기차는 성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죠. 최우선주는 아무래도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다 괜찮지만 저는 이 AI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현재까지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말씀드렸죠. 리튬 가격이니 배터리 수요니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급증하는 AI 반도체 관련주와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2차전지 핵심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